안녕하세요. 미국 시간 2021년 5월 25일 메지오는 NDA 접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FDA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 메지오는 FDA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했습니다. FDA는 뭐라고 했을까? FDA는 메지온이 제출한 임상시험 내용 중에서 1차 지표의 통계적 유의성 p-value를 지적하였습니다. HLB의 경우에도 FDA는 pre-NDA에서 1차 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FDA는 1차 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이란 뭘까? 통계적 유의성 p-value는 초록색 영역인데 작을수록 좋습니다. 초록색 영역이 작을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한 것이고 초록색 영역이 클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죠. 메지온의 1차 지표는 초록색 영역이 컸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논문을 직접 볼까요? 메지온의 유대나필 피얼 임상시험 결과는 서큘레이션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큘레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피얼 임상시험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p-value는 0.071로 0.05보다 높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미달성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결론은 유대나필과 옥시전 컨섬션 에픽 엑서사이즈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메지오는 슈퍼폰탄을 제외한 환자들로 사후 분석 포스트웍을 했습니다. 하지만 FDA는 사후 분석을 승인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후 분석은 데이터를 입맛에 맞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FDA는 메지온에게 그러지 말고 슈퍼폰탄을 제외한 환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임상시험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사후 분석하지 말고 깔끔하게 데이터를 다시 뽑아오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죠. 그러자 메지온은 매우 당황했고 점화한가를 갔습니다. T-테스트는 두 그룹을 비교하는 방법이고 아노바는 세 그룹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아노바 분석 결과 세 개의 그룹 간의 차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집단 간 분산은 작고 집단 내 분산은 크죠. 아노바 분석 결과 3개의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집단 간 분산은 크고 집단 내 분산은 작죠. 아노바의 귀무가설은 모든 집단의 평균이 같다입니다. 만약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적어도 하나의 집단 평균이 다른 집단 평균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아노바를 돌렸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세 그룹 다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오면 최소 어느 한 그룹은 다른 그룹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가 나타나면 사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왜 분산 분석 후에 사후 분석을 할까? 아노바 분석은 각 그룹이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그룹에서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이 다른지 알고 싶겠죠? 그래서 사후 분석을 합니다. 포스트웍은 라틴어로 after this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사후 분석이죠. 정리하면 T-테스트를 시행하면 두 개의 집단에서 차이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산 분석을 시행하면 세 개의 집단에서 차이가 있구나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후 분석을 시행하여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나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간의 분산 분석을 시행하여 유의미한 F값을 확인하면 차이가 있구나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학생들과 어떤 학생들이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후 분석을 시행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차이가 나는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차이가 나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분석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걸까? 여기 그룹 1, 그룹 2, 그룹 3으로 구분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먼저 아노바를 돌렸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이어서 사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각 그룹별로 숫자가 들어있는 걸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 1은 243, 251, 275 등의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의 그룹을 박스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그룹 3은 중간에 있으니까 그룹 3이 다른 그룹과 유의미한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죠. 반면에 그룹 1과 그룹 2는 유의미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사후 분석한 결과 그룹 1과 그룹 2는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했습니다. 시각화를 하면 그룹 1과 그룹 2는 겹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사후 분석을 하면 됩니다.
FDA는 사후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inconclusive는 결정적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테스트 결과, 원하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죠. 아마도 메지온의 임상시험이 inconclusive clinical trial의 예시인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 논문의 conclusion에 not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죠. FDA는 inconclusive clinical trial에서 하나의 sub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스폰서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포스트옥 어널리시스에 대한 크리틱에서 FDA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틱은 비평하는 글인데 FDA는 사후 분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후 분석을 하더라도 제약사가 하면 안 되고 FDA가 하면 OK라는 건데요. 아마도 제약사는 어떻게든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 사후 분석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믿기 힘들고, FDA는 심사하는 기관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사후 분석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사후 분석을 한다 해도 FDA 내부에 명확한 기준이 있겠죠. 이번에 느낀 점은 FDA 심사 관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해야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사후 분석이 FDA 신약 허가의 근거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정말로 안 보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이 있었죠. 제가 몰라도 아직 한참 뭔가 모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이 3차는 OS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도 4차는 OS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곧 3차가 안 되면 4차로 NDA를 진행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HLB는 위험 4차 치료제로 미국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오해였다며 철회했었죠. HLB가 내부적으로 3차냐 4차냐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신청하는 건 가능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3차는 소신지원, 4차는 안정빵으로 그동안 생각해왔죠. 그런데 사후 분석에 대한 FDA의 입장과 메지온의 사례를 검토해 볼 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OS가 아닌 2차 지표 PFS를 토대로 FDA가 신약 허가를 해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FDA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죠. FDA는 철저합니다. FDA 검토부서는 메지온의 NDA 서류를 검토하면서 실제로 폰탄 환우들을 만나 실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경험담까지 청취하였습니다. FDA는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도 검토합니다. 문서 안에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들이 신약으로 긍정적인 이득을 얻을지도 가늠해 보는 것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아노바의 귀무가설은 모든 집단의 평균은 같다는 것입니다. 분산 분석 후 사후 분석을 합니다. 사후 분석은 FDA의 승인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